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여러분,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지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해석과 연주로 각국의 주요 언론과 청중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님 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1년 반 됐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 모신 분이 네. 딱 세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바리톤 고성현, 아, 예. 플루티스트 조성현, 아, 그래요? 예, 첼리스트 양성원.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양성원 교수 연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피아니스트 홍소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네, 그러네요. 아, 반갑습니다. 해외 공연 마치고 네. 입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사흘 됐습니다. 네, 근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 나라 다녔고요. 네. 아주 다양한 공연들을 해왔었고, 안식년 하느라고 그 사이에 코비드도 있었고 안식년도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 조금 잔뜩 읽었고, 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었던 레슨을 받았습니다. 첼로 레슨이 아니고 지휘 레슨을 받았었고, 지휘 레슨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악보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해외에서 지휘하시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언제쯤 지휘자로 데뷔하십니까?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독일에서. 축하드립니다. 언제 정 교수님 한번 제가 네. 반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가슴이 뒤에 태땅하는 제가 소리가 너무 꿀릴 것 같고 영광입니다. 반주해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성원은 파리 음악원과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6년 올해 예술상과 제4회 대원음악 연주상, 제1회 객석 예술인상을 수상했고요. 프랑스 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국 왕립음악원 초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프랑스 페스티벌 베토벤 드 보네와 한국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페스티벌 5원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 중인 첼리스트 양성원은 세계에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와 함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양성원 교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제 앞에 딱 있는데요. 베토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집 앨범에 양성원 교수께서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별 선물로 준비해 주신 데카 레이블의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집은 15년 만에 재녹음하신 거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네. 다시 도전한 베토벤 전곡집이고요. 예. 네. 베토벤 했을 적에 항상 저한테 치솟는 영감을 주는 작곡가이고 작품들이다 보니까 2007년에 발매하고 나서 한 수백 번 더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달라진 면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바로 이 곡들을 재도전하면서 제 자신의 음악 내성이 더 깊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치솟는 영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네. 그 전에 녹음하신 앨범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거와 함께 네. 오늘 밤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짐작으로서는 많이 네. 틀리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네. 다른 점들을 일반 애호가들도 들으실까라는 가끔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집니다. 왜냐하면 요 앨범의 특징이라는 거는 최대한 라이브처럼 느낌을 갖도록 아주 긴 연주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도 항상 최대한 라이브처럼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앨범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많이 틀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젊은 베토벤, 중기 베토벤, 또 완전히 청각을 상실한 후기 베토벤의 거의 음악적인 초상화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초상화를 그리려고 많이 노력한 앨범입니다. 그 피아니스트 엘리코 바체와 네, 같이 협연하셨어요. 네네. 예, 네. 오랫동안 같이 소나타를 해온 친구고요. 네, 뭐 그야말로 더 말할 것 없이 세계의 최고 음악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는 태도가 마치 수도자의 태도처럼 네. 음악에 대한 이 생각, 철학 그리고 저희들이 만났을 적에 리허설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제가 존경하면서도 같이 맞고 또 리허설을 하면서도 항상 특이한 거는 엔리코하고 만났었을 적에 언제 만나자라는 시간을 정하고는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안 정해요. 그래서 만나서 아침에 리허설 시작하면 항상 저녁 식사 시간대까지 갑니다. 근데 그 저녁 식사 시간이 저녁 7시가 될 수도 있고 8시가 될 수 있고 9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시간을 안 보고 리허설 했었을 적에 각도의 탐구를 할 수 있고 진짜 모든 옵션을 다 리허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일한 음악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거를 요구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후배더라도 아무리 제자뻘이더라도 리허설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자라고 하지 언제 시작하자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참 오랫동안 많은 작업을 해왔었고 음악적인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티스트이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각도의 탐구라는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각도의 탐구를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악보를 보시면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피아노라는 게 있고 네, 작다. 이 작다라는 거는 몇 시까지가 될 수 있고 그 피아노에서 F가 있습니다. 폴테 강하게 그 사이에 크레셴도가 있죠. 근데 그 크레셴도는 어느 화성을 디디고 크레셴도로 할지를 저희들이 화성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크레셴도의 속도 조절을 리허설하고 안 그러면 리타르단도를 했었을 적에 리타르단도는 차차 느려가며라는 뜻인데 그 차차 느려가며 했었을 적에 무엇을 더 부각시키면서 느려지는지 그거를 아주 코드 하나, 리듬 하나, 음표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탐구하는 그런 각도를 말씀드립니다. 참. 그런데 그 모든 작업들이 이 음악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음표 하나하나를 분리해 가지고 재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표 하나하나를 재조립한다. 네. 오늘 그 우리 양성원 교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 명언을 쏟아내시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사실 오면서 매우 작가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학교 일에 네. 좀 치였다가 예. 바로 조금 마지막 순간에 오면서 허겁지겁 읽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준비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혀 생각을 안 해주셔야 더 좋은 말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걸 알고 더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대본은 이루어집니다. 저만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네. 자, 이제 여기서 라이브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하실 동안 제가 오늘 라이브 연주곡인 베토벤의 핸델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비오스 중 보아라, 용사가 돌아온다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한창 변주곡에 주력하던 시기인 1790년대 중반에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베토벤은 핸델, 모차르트, 살리에르 등 유명한 선배 작곡가들이 남긴 작품의 선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덧입히는 작업을 좋아했는데요. 20대 청년 베토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빈에서 머물면서 활동하던 베토벤은 우연한 기회에 베를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군주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와 만납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애호가이자 아마추어 첼로 연주자였던 빌헬름 2세의 궁정에서 베토벤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리허설을 받고 이를 계기로 변주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네, 좋은 말씀인데 계속 하시죠. 소개하겠습니다. 베토벤의 핸델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아라, 용사가 돌아온다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홍소유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아라, 용사가 돌아온다 주제에 한 12개의 변주곡,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홍소희의 라이브 연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신중희님 멋집니다. 듣기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전인숙님 일하면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보라를 켜서 보면서 듣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연주 감사합니다. 오규미님 연주를 듣고 있으니 가을이 창문 너머에서 기웃기웃하는 것 같아요. 곧 가을이겠죠? 라고 첫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조정기님 오늘 기호강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래 눈을 감고 고개가 반주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걸 감지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1224 쓰시는 분 얼마 전까지 클래식을 잘 몰랐고 흘려듣기 정도였는데 요 몇 달 전부터 첼로에 빠져 사네요. 클래식이 왜 클래식인지 느끼며 살고 있어요.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중독되어 있습니다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0131 쓰시는 분 브라보! 교수님의 첼로 연주 소리에 심쿵합니다. 역시 교수님의 멋짐은 항상 연주에 묻어나요. 존경하는 양성 교수님 나오셔서 벅찬 마음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지휘자 양성원 기대돼요. 한국에서 지휘로 무대 서시는 날 꼭 뵈러 가겠습니다. 혹시 계획은 잡힌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고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아 저도 아까 솔직히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한국에서 데뷔는 언제신지 너무 기대가 돼서. 한국에서 데뷔 언제요? 네. 네. 외국에서 충분히 실력을 좀 향상시킨 후에 한국에서 데뷔하겠습니다. 와. 우리 한국의 그 데뷔가 더 신경 쓰이시는군요. 아니요, 뭐 자연스럽게 네. 페스티벌에 가든 페스티벌인데 독일에서 지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네. 또 내년에 지휘를 또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한국은 그 전에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자연스럽게 우선은 아직 첼리스트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꼭 지휘하고 싶은 교향곡들이 특별히 몇 곡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교향곡만 할 수도 없고 반주를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후배들 첼로 반주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야, 교수님 약속 해 주시죠. 지휘자로 한국에 데뷔하실 때 네네. 제 방송에 다시 한번 아유, 그럼요.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아유, 감사합니다. 주시면 네, 네, 그렇게 약속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약속 드립니다. 네.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은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핸델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오늘 라이브 연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중에서 특히 이 곡을 좋아하시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의미 있는 오라토리오고요. 그리고 또 베토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투어를 다녔습니다. 뭐 네. 베를린에도 물론 갔었지만 프라하 그리고 라이프치히 뭐 다 이렇게 투어를 다니다가 베를린에 도착했었을 적에 프레디 윌리엄 2세 궁전에 갔었을 적에 그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피해 가지고 많은 프랑스 음악가들이 그 궁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정 피에르 듀펑하고 정 루이 듀펑이라고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왕궁에서 첼로라는 곡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 형제들을 만남으로써 사실 제가 음반에 담은 아주 파격적인 첼로 소나타들을 작곡을 하게 되고 역시 이 변주곡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그 리허설을 듣게 되면서 많은 영감을 받게 되고 본인한테 첼로뿐만 아니고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또 발견하게 됨으로써 핸델을 평생 동안 존경하게 되고 핸델의 음악을 공부하게 되면서 또 역시 바흐의 음악을 또 발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루시아의 예. 프레디 윌리엄 2세의 궁전에 도착했다는 것은 거의 운명적이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해주셨던 말씀을 잊지 못하고 첼로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아니라 나오는 연주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에 제가 울림을 큰 감명을 받아서 정말 몇 달 동안 제 자신을 돌아봤었거든요. 고백을 하자면. 네.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게 저에게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첼리스트면서 이제 예술 감독으로 지휘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양성원에게 네. 클래식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매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클래식 했었을 적에 우선 아주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네. 지적이자 감성적이자 또 영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수많은 전쟁과 사회 변화와 혁명 등을 지나고서도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게 클래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답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다른 시기에 다른 세기에 추구했던 이상을 다른 사람들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서 타임캡슐에 담은 게 클래식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들이 클래식을 연주를 했을 적에 클래식을 들으시는 음악 애호가분들께서 어느 한 홀에서 고요함이 유지되면서 그 곡이 연주가 됐었을 적에 그때 당시의 철학과의 만남이 되는 게 클래식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서와 만남을 만들어주는 게 클래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 모시면서 네. 제가 또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 Il Classico di Discote라라는 디스코의 고전이라는 예, 예. 이탈리아 또 레코딩의 고전. 레코딩의 고전, 디스코의 고전, 레코딩의 네, 고전. 네. 이 지금 또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트레스틸 세계의 정점에 대해서 교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저한테 지적, 감성적, 영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이탈리아 이 기자 누굽니까? 지안파올로 미나르디 네.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교수님 표현할 때 아. 베토벤 지금 보니까 피아노의 엔리코 파체. 결혼했다. 피아노의 이 파체와 결혼했다. 예, 예. 와 어떻게 양성호는 이 평화와 저는 이 내용 자체도 물론 뭐 제가 완벽하게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잘 못했지만 보면서 이 기자분도 아주 흥분돼서 썼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특히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단어가 네. 컴프레시오네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네네네. 네. 교수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극찬을 계속 받으시면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너무 잘한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클래식 음악이 제가 세 가지의 답을 드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손을 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파니스 안젤리쿠스? 예, 맞습니다. 예. 파니스 안젤루쿠스예요. 이 곡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겸손을 유지하며 음악을 더 깊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면이 있는 게 바로 클래식 음악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조금 아까 드린 답은 어떻게 보면 음악 애호가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제 자신한테는 끝도 한도 없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튜닝을 하게 되고 다시 악보를 꺼내게 하는 그런 문화 예술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 예술 유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양성원에게 클래식 음악이란 지적, 감성적, 영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번 인터뷰 이어서 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자, 첼로 연주만으로 바쁘실 텐데 페스티벌 오웬의 예술 감독으로 이제 지휘까지 활동 영역 확장은 어떻게 예정된 일이셨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페스티벌 베트 오브 더 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바빠지게 됐는데 프랑스에서 하는 페스티벌 감독을 맡게 된 것도 그렇고 네,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다른 곡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했을 적에는 또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음악적 영토가 넓어지고 그럼으로써 다른 작품들을 그리고 또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고 또 저한테는 또 많은 배움을 주는 그런 작업이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메시지가 가득한데요.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하고 자랑한 교수님의 앨범을 듣고 싶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토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집에서 골랐습니다. 베토벤 첼로 소나타 1번 F장조 작품 5의 1번 2악장 양성원의 첼로와 엘리코 파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오규민님, 오늘 비번이라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기운을 한가득 안고 갑니다. 첼로 연주도 두 분의 대화도 재미있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둘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1716님, 9살 딸이랑 보라로 연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눈 감고 연주하시는지 궁금해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눈을 감으면요, 청각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끼고자 하는 그 음색을 찾고자 하는 느낌을 악기를 더 잘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을 감았었을 적에 조금 내 안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을 보기 위해서. 마음 안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교수님께서 명언을 쏟아내실 예정입니다. 7975 쓰시는 분, 양성 교수님 지난 방송 듣고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이번 10월 통영국제음악당 공연도 예매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수요 초대해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럽습니다. 10월달에 교수님 또 만나뵙게 되시는군요. 7975님 반갑습니다. 박윤서님, 예전에 양성원 체인보 공연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오늘 11시 클래식에서 이렇게 뵈니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작년 5월 말씀하셨을 때 네, 매일 아침 네, 에브리데이 모닝에 예, 이 첼로 줄을 맞추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 그럼요. 네네. 저의 어떻게 보면 하루에 시작하는데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제 하루에 네. 그야말로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해가 뜨면서 제가 줄을 마치고 있고 해가 뜨면서 제가 그 소리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혹독하게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리면서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첼로와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그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첼로에 만났을 적에 첼로가 줄 수 있는 또 소리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우리나라 네. 첼리스트 보면 네. 뭐 문태국, 네. 또 심준호, 네. 또 최근에 최하영 네. 아주 기가 막힌 첼리스트. 기가 막힌 첼리스트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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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또 EBS 이 교육방송 공사기 때문에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이 첼로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네. 앞으로 학부형도 좀 들을 거고 네. 학생들도 많이 들을 텐데 네. 제2의 양성원을 꿈꾸면서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우선 제 양성원은 꿈꾸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본인의 길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길을 찾는다. 본인의 길을 찾는 거, 본인의 목소리를 찾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대에는 연습의 결과물이 들려오고 네. 30대는 자기 정체성의 결과물이 들려오고 40대 후반 50대 왔었을 때 자기 삶의 결과물이 들려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멀리 보면서 무엇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자기의 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교수님께 꿈을 여쭤보는 거였는데 네. 지금 대답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앨범도 15년 만에 베토벤 다시 녹음하셨고 예. 또 미스트 마디어라는 초내사랑 또 어제 계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마스미디어로 예. 매니지먼트가 옮겨졌고요. 예. 네. 그래서 마스미디어는 저한테는 앞으로 새 챕터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마스미디어로 옮겼나 물어보길래 저는 마스미디어가 머스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예, 회사 하나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1년 만에 뵀는데도 네. 너무너무 반갑고 네,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시간에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쇼 오후부터 교수 음악 틀어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저는 교수님 보내드리기 싫은데 네, 네. 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음악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